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지난주에요, 보수주의자의 양심, 이 책이 출간돼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보수주의의 양심, 작가님 모셔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챕터별로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요, 박종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보수주의자 양심, 지난주에 참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보수주의자는 사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양심 있는 사람들, 네. 예, 보편적인 사람들을 예. 얘기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관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깨끗하고, 네. 양심 있고, 예. 솔직해야 되고, 예.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렇습니다. 덕목인데요. 네. 자, 오늘은 말이죠,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그렇죠. 나올 예정입니다. 예, 예. 마침 이 책에도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챕터에 나오는 하노이 회담의 결과라든가 예, 또 좀 참고될 만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순서는 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 네. 책이 제일 마지막 장 제10장이 네. 소련의 위협, 그래서 냉전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냉전이 다 끝났다 그러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이 그렇죠.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소개드리기 전에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고 약간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회담인데 우리는 참여도 못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걸 궁금해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진짜 지금 우리가 외교적인 그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비동량이나 하려고 있는 그런 신세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몇 시간 후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좋든 나쁘든 아마 우여곡절을 걷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에 일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현실에 참고될 만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책에 이제 그 마지막 장에 냉전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골도트의 기본적인 생각은 냉전은 결국 이렇게 유화적으로 구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힘을 통한 냉전만이 실효성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골드워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찬조 연설로 전국적인 정치인이 됐거든요. 네. 그 찬조 연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토막을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제가 뭐 레이건처럼 멋있진 않지만 내용이 중요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레이건이 뭐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 레이건의 무명 정치인이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중 평화를 고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보장된 방법, 평화를 아주 쉽게 곧바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항복뿐입니다. 예. 분명히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데는 다 리스크가 있지만 모든 역사의 교훈은 더 큰 리스크가 유화 정책에 있다는 것이고, 전쟁과 항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유화 정책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악이 없는 진보주의자 친구들이 직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포용 정책은 사실 유화 정책이고, 유화 정책은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전쟁과 항복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적에게 이렇게 말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내어주지 않을, 양보하지 않을 가치가 있다. 너희들은 넘어서야 하지 않을 선이 너에게 있다. 넘어서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골드웨터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말의 의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설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는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각오 같은 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골드워터의 바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아주 요약을 한 그런 연설로 오히려 레이건이 아주 전국적인 인물로 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냉전에 대한 대응,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보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골드워터의 이 책에 드러난 그런 어떤 냉전관, 그게 냉전이 끝나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야, 이 순간 우리에게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들의 포용 정책은 사실 유화 정책이고, 유화 정책은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항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말이죠. 대화하고 있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거 다 좋지만. 좋죠. 예. 그러나 그 결과는, 예. 결과는 사실 항복을 하든지. 그렇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쟁을 하든지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아. 근데 이제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평화냐, 전쟁이냐. 너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넌 전쟁을 원하냐 이러는데, 여기서 드러난 거는 평화와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다른 얘기다. 문제는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평화를 추구하느냐. 유화적으로 평화라는 게 구걸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죠. 각오를 통해서 전쟁도 불사할 용기를 얻는 거느냐. 그의 선택이지 너는 평화를 좋아하느냐 전쟁을 좋아하느냐, 그런 질문 자체는 그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마치 뭐 보수 우파는 전쟁을 좋아하고 뭐 진보 좌파는 무슨 뭐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라 이거죠. 예. 평화, 그것은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전쟁을 각오할 정도의 그렇죠.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꾸 적에게 끌려다니면 그렇죠. 유화 정책이라고 해서 퍼주고 정보 주고 하면 결국은 그건 평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전쟁을 불러올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아주 시청자 여러분은 좋은 교훈인 것 같고요. 레이건 대통령은 이걸 찬조 연설을 했지만 사실상 집권 후에 그렇죠. 냉전을 통해서 소련을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기조로 80년대에 취임해서 거의 10년 동안 정책을 써가지고 결국은 10년도 안 돼서 소련이 붕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 내정도 잘했다고 평가받지만,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외교, 안보, 여기서 국민들한테 이제 큰 그 신뢰를 받은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은 거죠. 예, 전쟁도 하겠다. 준비도 한다. 예. 소련이 핵무기 하나 만들면 우린 10개 만든다. 예, 계속 대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소련이 그걸 쫓아오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소련이 해체되는. 야, 이런 레이건 대통령의 냉전 사고,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사고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예. 근데 요즘 그게 너무 바로 아쉬워요. 이제 출발이 이 골드워터의 그런 기본적인 사상에서 출발이 됐고요. 예. 그리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도 바뀌었고 약간의 또 뭐 미국이라는 무대도 또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충분히 이런 생각은 우리가 남북 관계든지 어떤 안보 그런 정책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노이 회담이 있어서 먼저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책 이름이 말이죠. 보수주의자의 양심. 그러니까 참 잘 들어오기도 하면서요. 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뭘까? 진보들도 양심 있고 좌파들도 양심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양심이 있는데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어떤 게 특별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책 이름이 와도 뭐랄까요? 근데 대표님 뭐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떨어지만 가만히 보면 양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인데, 한마디로 보수주의자는 원칙을 가지고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자유를 억압당하는 게 이를테면 독재 권력, 옛날식으로 하면 전제 권력, 그런 거로부터 이제 억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근데 현대 민주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다수의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을 하니까 다수의 힘으로 뭘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억압이 엄청나게 많죠. 예, 예. 가뜩이나 우리나라처럼 법보다도 여론이나 민심이 우위인 나라에서는 소수가 요란하게 다수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지만 특히. 그래서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마치 힘의 우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자유가 희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굴종적인 존재가 돼 갔을 때 보수주의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쉬운 얘기로 도저히 양심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골드워터가 보기에는 1960년 전후 이 책을 쓸 무렵에 미국의 상황이다. 자기 양심상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다. 나 행동해야겠다. 우선 책 한 권 간단히 쓰고. 그래도 이게 책이라기보다 정책인 선언문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보수주의 운동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이름을 보수주의의 양심이다. 그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흐르는, 국가주의로 흐르는 것보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렇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이 예.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다. 예. 그런 양심 속에서 정책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돼가는 현실을.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라면은 당연히 자기의 원칙과 비전과 세상에 다르게 흘러간다. 그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당연히 어떤 그 양심의 원칙에 그런 위배된다. 그걸 느끼고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에 나서야 정상이다. 이런 뜻이죠. 딱 들어옵니다. 요즘 뭐 정부가 말이죠. 뭐 외모에 대해서도 방송 출연 이렇게 해. 그렇습니다. 뭐 용어에 대해서도 또 어떤 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자유롭게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왜 그러면 이렇게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 이런 거를 강조하느냐 그렇게 이제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권력에 있습니다. 권력은 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죠. 권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증식을 한다. 뭐 그런 게 있죠. 괴물처럼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법치보다 여론, 민심 그런 걸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 권력이 어떤 그 다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증식을 하고 커집니다. 그래서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보면 참 비상식적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면 징역 뭐 7년인지 하여튼 징역을 살리겠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역사적인 사건은 누구나 평가할 자유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근데 그거를 법으로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뭐 징역 뭐 몇 년에 처하겠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 그게 굉장히 법만능 정치 만능 생각입니다. 또 뭐 유튜브 방송이지만 규제하겠다. 뭐 해외 인터넷 이 차단하겠다. 뭐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뭐 정책을 하겠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했지만 아이돌 출연을 어떻게 하겠다. 똑같은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하다 보면은 큰 정책만이 아니라 조그만 것도 이것저것 다 손을 대려고 그러는 게 법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고삐가 풀린 법은 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액튼 같은 사람은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개인의 자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훨씬 더 진보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무의식 중에 다 해야 된다 이런 만능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정책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아이들 출연까지 챙겨 넣어 드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커지고 내가 시키니까 되니까 자꾸 마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골드워터가 주장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권력은 억제돼야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개념이 전부 없잖아요. 국가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골드워터가 보기에는 미국 헌법은 권력이 스스로 커지려는 것을 억제하는 억제제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과는 조금 좀 역사적인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13개 주가 처음에 그러니까 그 미국 서부영화부 막 총질해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마을에 보안관을 뽑아서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고 네. 그게 좀 커져서 주가 되고 그래서 주가 우리식으로 거의 국가처럼 기능들을 했죠. 13개 네, 주가. 네, 네. 근데 이제 식민지 전쟁을 하려니까 이게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각각 다 사는데 우리가 왜 단결해? 이런 사람도 있고 단결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단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자. 그 계약서가 미국 헌법이에요. 최소한의 계약서. 그러니까 각자 13개 주가 살되 우리가 뭘 가지고 단결하냐? 그 계약서를 쓴 게 미국 헌법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그 계약서에 따라서 다른 나머지 주도 야, 이 계약서 너네 동의하면 들어와. 그래? 우리 동의한다. 그래서 주가 하나하나 늘어나서 50개 주가 된 나라죠. 예.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다르게 기본적으로 자치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보안관 뽑아서 질서 유지하고 그게 커져서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거의 독립적인 나라로 기능을 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주들이 모여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말 그대로 합중국을 만든 나라죠. 합중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치부터 시작한 나라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다르죠. 우리나라는 자치가 문제죠. 네. 그럼 지방자치 하려고 문제죠. 하는데 예. 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도 보수주의자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렇죠. 아주 핵심적이죠.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스스로 해결한다. 보수주의 원칙이 뭡니까? 자유를 가지고 자기 선택을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에 대입해 보면은 자치입니다. 네. 그대로요. 그래서 그 자치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정부가 이제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섰지 않습니까? 네. 정부 역할이 커지면 반대로 자치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식으로도 중앙 정치가 크면은 자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치 전통이 없잖아요. 예. 그 이제 미국도 그렇게 자치 전통이 있어도 골드워터가 이 책에서 중앙 정부 권력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뉴딜 정책으로 너무 중앙 정부가 커져 가지고 너무 간섭이 심하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정부가 커지니까 중앙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우리 익숙하죠. 교부금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각 주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네가 해라. 응? 근데 골드워터가 보기에는 아니 국민한테 우리한테 거둔 세금을 왜 중앙정부가 너네가 마음대로 하냐. 예.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자치에 대해서 거듭 이제 주와 주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줘라. 중앙정부가 그렇게 과도한 권력을 내려놔라. 그러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더 심하죠.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금 뭐 중앙정부가 모든 국세를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최근에도 뭐 예타 면제 그래서 수십조 원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정치적이죠. 무슨 기준에 주는 거예요? 뭐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한테 제일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뭐 어디는 적게 주고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자치 전통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중앙정부가 틀어지고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치를 어떻게 하냐가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평창 올림픽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강원도가 이걸 따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까? 강원도가. 물론 중앙정부도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러면은 그 시설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강원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앙정부한테 도움을 달래서 중앙정부가 도움을 줘서 개최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 시설들을 누가 관리하냐? 또 중앙정부한테 돈 달라 핑퐁 게임을 해요. 당연히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되지만 원칙을 가지고 야, 요거는 얼마 딱 도와준다. 하지만 너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유치 못할 겁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자치의 한계가 뭐 하니까 일단 중앙정부한테 때를 써서 많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뒷감당이 안 되면 중앙정부한테 또 달래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뭐 중앙정부 발해기가 되는 거죠. 지방자치가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권한이 없어도 재미들을 보시는 겁니다. 권한이 없어. 고민할 그렇죠. 필요 없죠. 할 일하고 조금 부실의 계산 가지고 자기 정치하면 얼마나 해피합니까? 재선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를 조정한다든지 교부금도 지금식으로 건별로 선심성으로 주지 않고 일정 기준으로 예를 들어 강원도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하여튼 통째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줘야 책임감이 있고 계획을 세워서 뭐 정책을 필 겁니다. 물론 국가가 할 건 해야겠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그런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나라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망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망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통째로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잘하는 사람은 성과를 지금보다 더 낼 겁니다. 근데 못하는 데는 진짜 망하고 행편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 주민들도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보수도 여태 우리 보수도 솔직히 이제 국가개발 시대 이런 것 때문에 자치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보수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 좌파 정권이 분권, 지방자치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분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잘못된 게 권력을 이렇게 움켜쥐고 권력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한다니까 이거는 진심으로 안 보이고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저렇게 모든 권력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각에도 나눠주고 지방에도 진정으로 권력을 나눠주겠다. 이런 전제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하자고 그래야 진심 어린 지방자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권력을 뭐 과거보다 지금 뭐 더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러니까요.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자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좌파 진보 정권이 한된 지방자치는 진정성이 없고 보수 우파들도 그동안의 국가개발주의 여기에 이제 물들어가지고 지방자치에 소극적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보수 우파의 가치 정립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또 민주주의는 풀뿌리 정치가 돼야 된다. 어렵지만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진짜 이 보수 정치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이 지방자치라는 게 또 지역 감정과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주면 거기만 키워주냐. 뭐 이렇게 또 서로 싸우고 그렇죠. 하면서 중앙정부를 또 압박하고 중앙정부는 또 표를 더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뭐 경제적 그걸로, 가치도 없는데 계속 지원하고. 그걸로 또 지방을 관리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뭐 경상남도에 제일 많이 줬니, 어디에 많이 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셈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방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자치 이거는 진짜 보수의 가치고 어떻게 보면은 골드워터가 계속해서 미국처럼 자치 전통이 확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앙정부는 좀 덜 해라. 미국의 스테이트에 권한을 줘라. 그래서 스테이트가 주민들과 같이 해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지역 주민만큼 누가 잘 아냐. 중앙에 뭐 이 구중궁궐에 있는 고급 관료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고 잘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미국은 뭐 각 자치 주마다 법도 다르고. 그렇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매우 판이하잖아요. 더운 지역, 추운 지역, 중부 사막 지역 하다 보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자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좁다 보니까 여기 넘어가면 바로 경기도고 여기 넘어가면 바로 충청도고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보수주의자의 원칙, 양심에 따라서 이제 바꿔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완전히 뭐 중앙 집권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은 좀 대국이지만 중국이랑 인도를 얘기할 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더 가망성이 있다.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방자치가 있어도 임명제고 사실은 그렇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도는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지방자치가 이제 그 서구에 영향을 받죠. 확고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 지방자치가 돌아가는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도의 그 다양성이나 또 인도의 그 다이내믹스가 앞으로 중국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앙의 과도한 개입이 경제 발전을 막고 있고 개인의 발전을 막고 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진보는 이 우파 보수입니다. 예, 보수주의자가 양심만 지키면 진보보다 훨씬 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더 훨씬 더 보장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잘 모르고 말이에요. 자꾸 섞어놓다 보니까 이게 예, 보수인지 예. 진보인지 보수가 수구 같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보가 수구 이상에 예. 북한을 동경하고 있으니까 너무 예, 한심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 원칙이 뭔지 정립을 하고 확인을 하고 발전시키고,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 원칙이 뭔지 확립을 시켜서 그 큰 원칙 덩어리에서 정책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모르고 정책을 이렇게 단발적으로 내다 보니까 서로 겹치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발전이 오히려 없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골드워터는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골드워터라는 정치인이 있을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가 뭐 노조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 노동자를 탄압하던 네, 그런 네.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자본이, 그러니까 네. 자본주의도 자유를 많이 누렸어요. 이제 누리다 보니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근데 또 그게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또 대공황을 겪게 됐죠. 예. 대공황이 되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그 기업을 규제한 거죠. 독과점 규제. 미국이 그 아주 독과점 규제가 엄청 세잖아요. 예. 독과점 규제라고 기업 활동을 규제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노동자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 진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노동자 권리를 이제 보장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 유니언샵이다 그런 제도도 마련했는데 노조에 가입해 취업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친노조 정책을 펼쳐줬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하죠. 그동안에 노조가 너무 노동자 권리가 이렇게 침해됐다 그러니까 노동자 권리를 좀 이제 이렇게 보태준 거죠. 그 대신 기업은 독과점법 금지법으로 기업은 좀 이렇게 눌러주고 네.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드워터 보기에는 그런 기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기업은 너무 이렇게 규제를 받고 노조는 막 그냥 이제 권력이 그 친노조 정책에서 권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비대해졌다. 그래서 노조가 노조원들의 자유를 오히려 억누른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중앙 권력이든 이런 조직에 있어서도 이제 엘리트화된 권력이 구성원을 억누르는 거,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노조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커져가지고 전국적인 단위가 되고 뭐 정치 활동을 하고 뭐 돈을 걷어서 뭐 특정 정당을 돕고 이런 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드워터가 얘기는 간단해요. 이를테면은 노조라고 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데 예. 돈을 걷어가지고는 민주당 지지 활동을 하면은 그 활동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는 뭐가 되냐? 예. 우리나라도 맞겠죠. 뭐 노동자들이 뭐 대부분 진보도 지지하겠지만 보수 지지하는 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낸 걸 가지고 왜 반대당을 지지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노조 상층부의 특권은 좀 혁파돼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너무 이제 뭐랄까요? 그 자유를 누리면서 독과점을 하니까 그건 규제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노조도 이렇게 힘이 너무 커지면은 기업이 규제를 받듯이 노조도 규제를 받아야 된다, 법으로. 그래서 그런 특권을 없애야 된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진짜 경제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본연의 자세를 찾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노동자들의 본연의 자세, 예. 기업과 상생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좋은 제품 만들고 예. 하는 부분들. 기업은 또 그런 노조에 대해서 예. 또 인정해주고 그렇죠. 최대한 배려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말이죠. 그러나 돈은 누가 더 많이 벌겠어요? 노조도 벌겠지만 기업도 벌겠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상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뭐가 문제냐면은 노조가 당연히 있어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민노총이든지 특히 상층의 일부 노동자만 아주 강력한 노조로 보호가 되고 예. 나머지 90% 이상 노동자는 오히려 노조도 없이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질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조 그런 민노총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주 일부. 일부. 근데 이게 노조로 너무 부호가 됐어요. 그 대신 나머지 노동자들은 우리 노조도 없이 더 이렇게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진짜 쉽지는 않겠지만 민노총식으로 과도한 노조 보호는 좀 줄이고 지금 대다수 노조의 보호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조치가 진짜 필요하고 그건 진짜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늘 강성귀족 노조 이거 혁파해야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예. 주로 그런 강성귀족 노조가 있는 곳이 대기업이지만 또 그렇죠. 언론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노조, 예. 언론, 뭐 금융, 뭐 대기업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그 공무원 노조가 사실 다수의 그 노조의 피를 특권 계급입니다. 어떻게 빠는 보면. 그런 형태가 예. 돼버렸어요. 이걸 예. 혁파시켜야지만이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이 노동자들이 그렇죠. 한 10% 정도는 과부하돼서 높은 임금, 뭐 연공 서열, 뭐 고용 안정 그런 걸 아주 과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90%는 진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우리를 깎아내리지 말고 나머지 90% 우리처럼 올려줘 그러는데 아하 뭐 그러면 좋죠. 답이 딱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정규직 시켜줄게. 뭐 그렇게 다 정규직을 시켜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최저임금 올려줄게. 예, 이런 식의 방식.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다 올려주는 건 현실로 불가능하고 그래도 높은 부분을 좀 내리고 낮은 부분을 좀 올려서 우리가 그래도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회로 만드는 게 바로 그게 진짜 평등사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말이죠. 다 할 수가 없고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수주의자의 양심 읽으시면 이런 내용들 쉽게 와 닿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 보수는 이런 거야. 딱 얘기하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으쓱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꼭 보수주의자 양식 서점에서 구매해 주시고요. 인터넷 구매 가능한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책이 100만 부가 팔리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제 얼마 팔렸는지 말씀을 못 드리겠죠. 베스트셀러는 맞아요. 베스트셀러. 자, 보수주의자 양심 100만 부 팔릴 수 있게 여러분들 한 권 사시지 마시고 2권 사시고 넉넉하신 분은 한 10권 정도 사서 주변에 나눠줘야 돼요. 예. 그리고 다 읽었는지 또 한번 모여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자녀들에게는 꼭 선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의 양심, 예, 박정선 작가님의 책 시중에서 꼭 구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수주의자의 양심, 이 감세 정책, 예, 보수주의자는 왜 감세를 주장하는가 이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국가 권력이 커지면은 일을 이것저것 많이 벌리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필요한 일만 해라.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는 비교적 감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줄여서 정부가 꼭 할 일만 해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국가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국가가 꼭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할 일은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구분이 없어지면은 제대로 할 일은 정작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서는 온갖 어지럽혀가지고 국가가 혼란스러운 거 이런 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그 제대로 할 때 또 나머지 국민들은 그만큼 또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민간의 활력을 이렇게 솟아나서 정부는 할 일만 하고 민간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 선진 조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세. 기업도 좋고 또 서민들도 좋고 또 계속 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나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가가 자연히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예. 예, 지금은 일을 안 하니까 덜 거치는 예. 강제로 걷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세금도 절벽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경제 자체가 활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서 펑펑 쓰고 있지만 이게 다 국민 호주머니인데 호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호주머니를 넓혀주면 예전엔 100원 낼 게 굉장히 커 보였는데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난 150원도 낼 수 있어. 이렇게 만들자는 게 보수주의자의
원칙과 양심이라는 거. 그렇죠. 예. 예, 예.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너무너무 많은 챕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배우면 좋을 텐데 신의 한 수를 보시면요 아마 몇 달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한 편씩 보시면. 그러나 보수주의자 양심 구매하시면 한 일주일 만에 촥 배울 수 있고 또 신의 한 수 보면서요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또 다음 고맙습니다. 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책이라는 건 마음의 양식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수주의자의 양심 꼭 한번 보시면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왔던 자유한국당 후보들, 아, 이거 부족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 우파들이 정말 이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태극기 들고 때려부셔라 뭐 누구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가시면 서점에 가면요 보수주의자 양심 뭐 교보라든가 대형 서점에 꼭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뭐 한 권 구매하셔도 좋고 이건 뭐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권 정도 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선물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